자, 이제 총선 6일 앞둔 상황에서 손학규 전 상임 고문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야당 두 곳에서 러브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박소윤 기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CG가 있는데요. 자, 총선 때 야권 정이 좀 바뀐다는 건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문재인은 주춤하고 안철수는 뜨고 있다는 거 저희가 일시적인 국면입니다만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는 손학규 전 대표 얘기입니다. 야권 공백을 메우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두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종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새벽에도 전화를 했었고 공개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민주는 지금 광주에 이 지원 유세를 할 지금 대권 주자가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가 나는 어린 시절에 광주에서 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브콜을 보낸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지금 옥새 감독을 친절하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묘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저기에 지금 직접 묘제를 지내는데 여기에 더민주 측 인사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손학규 대표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고요. 김종인 대표도 남양주에서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강진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이제 전남 강진의 흙집에서 머물렀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면서 훗날을 위해 그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곳인데 역시 손학규 당겨가기가 양쪽 두 야당에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갔습니다. 우리 전국 각지에 출마한 우리 후보들이 손학규 전 대표님의 후원을 원하고 있고 또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항상 성공 후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십사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종인 대표랑 통화는 하셨는지 생각해보겠다고 그러고서는 그랬습니까? 지금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요, 뭐 정치인들 얘기 잘 들어야 되는 거지만 박성구 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생각해보겠다. 이거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유보라고 봅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로서는 물론 손 대표가 또 경기도 수도권하고 또 호남 지역에 과거에는 수도권에 주로 이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강진에서 말하자면 이 토굴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호남이 지금 무주공산처럼 돼 있는 더민주로서는 어떤 손학규를 차라리 어떤 주자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내에도 없지 않은데 물론 친노 빼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로서는 만일에 모셔온다면 지금 어떤 그 열세를 달리고 있는 호남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수도권 역시도 수도권에서 보다 확연하게 이렇게 기울기를 국민의당보다 가져옴으로써 표를 몰리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겠지만 손 대표로서는 지금 이 당에 아직은 친노가 엄연히 주인으로 확인된 이 당에 지금 들어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를 본다면 총선 끝나고 나서 완전히 폭삭 망해서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아니면 지금 섣불리 지금 끼어들어 오시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자, 국민의당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손학규 전 고문이 지금 남양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연락을 해서 자기가 찾아뵙겠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유세 도중에 잠깐 찾아뵙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뵙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낸 거죠. 자, 이렇게 했던 이유, 손 대표가 바빠서 뭐 이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이미 좀 러브콜을 이미 보낸 상황이고 이 손학규 전 대표의 마음이 그쪽으로 좀 약간 기운 상황이어서 찾아뵙기가 약간 곤란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늘색 한복을 차려입은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이 다산 정약용 선생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거든요. 오늘 관련된 그 강연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들어봤더니요. 정치란 것을 좀 이념을 떠나 실질적인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힌트를 얻을 만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너무 과잉한 해석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학체계를 제대로 확립한 곳이
강진이에 그분의 제치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강진에 갔습니다. 다산이 어려운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제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였던 강진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잘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손학규 전 대표가 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 남양주에 있는 다산 유적지를 상당히 네. 많이 발전을 시켜놓은 그 업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경기지사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거기에서 다산 연구의 사상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토론에도 참여할 정도로 다산 사상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당시에도 이 실사구시 정신을 통한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을 이어보자면 강진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다산 제리를 묘지에도 참석하는 저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저렇게 자신의 정치 철학이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미래가 결코 그냥 정치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지 않다는 점을 네. 분명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야권 상황, 야권 지형을 보면 총선 때 대선이 보인다 그랬는데 일단 안철수 대표가 뜨는 것 같고 주춤한 것 같고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역시 총선 결과가 말해줄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종인 대표가 나는 대장 체질이다. 난 킹메이커 하지 않겠다 했던 게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김종인 대표의 약발 좀 한 달 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결정적인 것은 그 마지막 그 비례대표 파동이었죠. 비례대표 파동에서 결국은 본인이 밀고자 했던 어떤 전문가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에서 쭉 밀리고 네. 결국은 이 당의 사실상 주요 지배 주주인 신노들이 중심이 된 그리고 또 운동권 경력에 이런 분들이 대거 상위 순번에 들어오는 이른바 비례대표 파동을 통해서 네. 김종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용된 네. 고용 사장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은 결국 비례대표 2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이후로 문재인 전 대표가 통제가 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 가는 지금 심지어 호남에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대표가 얘기하지만 결국은 통제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선거 이후의 역학관계를 이미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 달 전만 해도 김종인 대표 이러다가 비례대표 2번 맞고 당 이후까지 전당대회도 이기고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정말 예측은 불허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단면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